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는 평가가 급증했는데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갤럽은 23일, 7월 4주차 20일에서 22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40%가 긍정평가했고 51%는 부정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월 4주차 40%를 기록한 후 7월 1주부터 3주까지 3주째 38%를 이어오다 이번에 2%포인트 소폭 반등했습니다. 직무 긍정평가 이후로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코로나19 대처 28%의 뒤를 이어 외교 국제관계 24%가 2위로 꼽혔는데요. 전주보다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33%,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국힘당 28%로 2주째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섰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힘당이 24%,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힘당이 28%로 2주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힘당이 28%로 2주째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섰는데요.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르고 국힘당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주 2%포인트였던 양당 지지율 차이는 이번 주 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4%,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로 조사됐으며 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8%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0-40대에서 44%, 국힘당은 60대 이상에서 42%,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 진보층은 6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61%가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각각 30%와 2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31%였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힘당이 39%, 무당층이 13%였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기회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힘당이 다시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거죠. 모든 게 그렇듯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추락하는 정당 지지율, 거기에 또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와중에 국힘당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잘 될 때는 모두가 조용하지만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분란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윤석열 변수로 국힘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입당을 압박하기 위해 견제 수위를 높여나가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이른바 친윤 당내 중진들이 윤석열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청장이 국힘당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기 입당파와 독자 노선파의 주도권 싸움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이 위험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그 신호탄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청장의 잇따른 실언과 지지율 정체의 흐름을 두고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가 성공하지 못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소환해 비교해가면서 제2의 안철수가 되기 싫으면 국힘당으로 조속히 입당하라는 재촉성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에 윤 전 청장은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고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를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기 어렵다. 또는 저는 뭐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좋은 분들의 조력을 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행보에서 같이 역할을 하기를 저희 당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지 않죠. 네. 물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 바로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건데 뭐 그런 거부감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윤 전 청장이 치고 나가자 바로 윤 전 청장의 친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충청 대망론으로 윤석열 카드에 불을 지핀 정진석 의원, 중마고를 자처하는 검사 친구 권선동 의원, 윤 전 청장과 전화로 소통해왔다고 강조하는 장제원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먼저 열었는데요.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험하다는 발언에 대해 윤 전 청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면 다른 후보들은 출마 자체도 하지 못할 지지율이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자해정치라며 윤석열의 가치를 그만 끌어내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이 대표를 작심 비판했는데요. 정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승리한 요인이 무엇인가? 단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이 있어서 국힘당이 그나마 미래를 꿈꾸는 정당의 몰골을 갖추게 됐다고 윤석열 대세론을 강조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승리의 공마저 윤석열 전 청장에게 돌린 건데요. 그러면서 윤 전 청장 지지율이 답보 또는 하락한다고 정치 미숙의 정치 위기라고 하면서 마치 평론가들처럼 말하기 바쁘다며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의 재치문답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쨌든 당의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염려가 계셔서 제가 대표로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것이고, 윤석열 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사실 대여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에 계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표현이 셀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의 명예도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갈라져 아사리판이 되어가는 국힘당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분당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요. 30대 제1야당 대표의 미숙함과 잠시도 못 참고 또 터져나온 개파 간 갈등, 그리고 갈라치기, 리더십 흔들기까지 점입 가경도 그 수준을 넘어버렸는데요.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후보로 추대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가나 했습니다. 한 줌의 모래가루 같은 그런 당이 말이죠.